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가 미래의 이재명이다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당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사회를 맡게 된 세종시당 청년위원회 사무국장 김재현입니다. 오늘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청년과 미래정치위원회, 세종시당 청년위원회, 대학생위원회 청년본부가 주최하여 이재명 후보의 대선 승리를 희망하는 청년들이 모여 청년과 미래정치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국민 의뢰는 생략하고 다음 진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예진 시간인데요. 평일날인데 이렇게 세종에서 이런 자리가 같이 마련되고 말씀 나누게 돼서 반갑고 영광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대통령 선거 민주당 후보결정 경선에 출마했었어요. 이재명 후보가 똑 떨어졌는데 이재명 후보가 보통 우리 경선 후보들은 당선된 후보에 빛나게 만들기 위한 여러 역할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겠나 물어보셔서 제가 청년과 미래 정치위원회 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지난 몇십 년 동안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변화가 많았는데 노동법으로도 규정되지도 못하고 보호받지도 못하는 청년들, 그리고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도 제대로 보호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새로운 일자리 형태들이 많다. 그분들의 빈 공간, 그리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민주당의 제도 개선을 통해서도 담아내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하는 청년들의 고민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좀 같이 좀 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한 축으로는 청년과 미래 정치를 할 일이 청년 정치 당사자들의 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2달째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당 밖으로는 우리 일하는 청년들, 그리고 창원 농구, 청년 창원 농구들, 귀농이라는 이름 속에 이렇게 들어있는 청년 도전자들 이야기. 두 번째는 공연 예술가들, 그다음에 또 청년 문화 예술인들, 또 은퇴 선수들 나이가 프로로 가지 못하거나 프로를 했었어도 올림픽에 도전하고 나서도 20대 중반이면 벌써 은퇴를 해버리더라고요. 이분들의 고민 등등 한 12개 분야의 청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프리랜서라는 이름, 플랫폼 노동자라고 하는 이름. 말은 그럴싸한데 이름으로는 규정되어 있는데 그들이 몇 명인지 어떤 법으로 보호가 될지 이런 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약한 고리죠, 우리 사회에. 그렇게 만나고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안으로는 이제 이런 자리입니다. 우리 각 시도당의 청년 동지들과 일종의 좀 내부적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민주당이 사실 지금 되게 낡고 지쳐 있어요.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20대 청년들이 볼 때 민주당은 그야말로 심판대상이더라고요. 대학교 지난번 서울시 보궐선거 때 서울의 대학생 위원장들 각 대학에 몇 분하고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학교에서 박영선 지지한다고 그러고 민주당 당원이라고 그러면 놀림당한다는 거예요. 저 진짜 좀 놀랐어요. 근데 그 놀림의 강도가 점점 세져서요. 지금은 그 놀림의 강도가 거의 왕따 수준인 것 같아요.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 민주당이 더 젊어지고 더 달라지려고 하는 건 방법이 없습니다. 청년들에게 마이크 주고요. 청년들에게 결정권을 주고 청년들에게
정치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회 보장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청년에게 한 자리씩을 어쨌든 준비해야 된다고 봐요. 에이, 젊은 애들이 뭐를 알아. 준비도 안 돼 있어. 실력도 안 돼. 어느 세월에 그러면 그런 당내 청년들, 젊은 정치 역량들을 키우겠어요. 그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게 오늘 전 여러분들하고 사실 사진 찍고 행사 치르려고 온 게 아니라 선동하려고 온 거예요. 아니 내부에서 투쟁하지 않고 내부에서 요구하지 않고 내부에서 악을 써대지 않으면 누가 그런 걸 해주겠어요. 여기 지금 선배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그래요. 근데 우리는 되게 우리가 진보인 척하고 개혁적인 정당인 척하고 그러고 있는데 어느새 보수 정당이라고 우리가 약 올리고 꼰대 정당이라고 약 올렸던 국민의힘의 30대 당대표가 지금 여의도 정치를 휘젓고 있어요. 이번 대선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준석 당대표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기를 냈으면 좋겠고 저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행히 당 대표도 후보도 청년정치 당사자의 진입을 위해서 진입장벽을 낮춤을 없애겠다라고 하는 쪽에 다 공감을 하고 있으니까 그 일을 같이 해보죠. 그런 말씀을 들어보고 싶어요. 혹시 여기 현역 시의원이 있으시거나 기초 관여 의원들이 계시면 또 그 얘기를 듣고 또 도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답답한 게 무엇인지를 당에서 이런 걸 좀 풀어달라고 하시면 제가 지방을 계속 다니고 지역마다에서의 요구안들을 다 정리해서 하고 있고 2월 9일 날 전체 대회를 열어서 당대표에게 이 사항을 전달할 거예요. 이런 계속의 사업들에 대해서. 당대표가 어저께 30%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다 알잖아요. 이미 당원들이 다 있어요. 이번에 개정돼서. 근데 그거 안 하면 어떤 벌칙이 있는데요? 아까 대전에서 청년 같이 얘기를 하는데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혁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벌칙 조항 만들자고 그러고 여기 얘기를 했더니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당의 혁신이 안에서조차도 얘기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첩첩산중일 거고요. 산 넘어 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같이 얘기하고 같이 덤벼보고 그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미 뭐 청년이 아니라 여러분들하고 같이 싸울 각오는 되어 있지만 혜택 볼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믿어가지고 잘 정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솔직한 말씀 주시고 답답한 이야기 같이 나누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이 균형발전 정책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하는 확신과 애정을 심어줘야만 이 정책이 무너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이라 참여정부의 힘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세종시를 진정한 행정중심도시로 완성시켜 행정수도의 꿈을 키워가겠습니다.
대통령실 설치, 국회문헌 설치, 행정부 추가 이전 등으로 명실상 부한 행정수도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세종 청년에게 정치란 주제로 오늘 이렇게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이런 스피치를 맡아서 하게 됐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어떻게 진행했는지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이제 2017년이죠.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나라를 나라답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저는 굉장히 마음을 울렸는데요. 그 말씀 때문에 저는 세종을 세종답게 만들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평균 연령 36.7세의 젊고 또 활기찬 세종시는 젊은 감각과 또 스마트한 접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정치에 좀 입문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정치 입문하기 전에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영유아, 또 청소년 그리고 부모님과 이제 소통을 하면서 교육이라든지 복지, 뭐 교통, 정주 여건 등 세종시에 대한 여러 바람과 또 희망을 좀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그들의 이야기에 공감을 하고 또 많이 보고 듣고 느낀 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 모두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좀 세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들이 갖고 있는 삶의 고충과 이야기를 들으면서 젊은 내가 이 도시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좀 늘 고민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세종시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좀 무엇일까 이렇게 늘 생각하고 고민해왔고 이제 그런 고민들의 삶의 동기까지 이어지는 그런 과정에서 또 정치에 입문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젊은 도시다 보니까 이 세종을 이 젊은 패기로 좀 한번 이끌어가 보고 싶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정치에 입문했는데 그 과정은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저도 30대 초반에 경선 과정을 거쳐야 됐고 공천 경선에서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힘들었던 점도 많았었고 그리고 속상한 일도 굉장히 많이 생기더라고요. 예. 그런 과정 이후에 공천을 받고 또 본 선거에서 또 많은 당원분들과 시민들의 그런 응원으로 또 시의회까지 또 들어가게 됐던 것 같습니다. 좀 제가 생각했던 거는 청년들은 좀 감각이 젊잖아요. 그리고 이게 세대를 좀 아우를 수 있는 그 중간이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소통의 의미를 좀 중요시하게 생각했고 그 안에서 화합하는 세종시의 좀 청년 일꾼이 돼야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고 또 시민들에게 약속을 했었고 지금도 그 마음은 이제 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박용진 국회의원님께서도 아까 전에 그 여의도 정치를 30대 그 야당 대표가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공감이 가는 게 이제 해외 사례도 보면은 오스트리아의 이제 쿠르츠 총리 같은 경우에는 만 31세로 유럽 최연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헝가리의 빅토르 총리 또한 35세의 나이로 총리가 되었고요. 또 현재 대통령인 마크롱 이제 프랑스 대통령도 30대 때 장관을 역임했었고요. 이미 30대가 세상을 바꿔 나가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이미 이 전 세계적으로 젊은 정치가 좀 나라의 경쟁력으로 잡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구태연하게 다시 뒤로 되돌아가느냐, 역행하느냐, 이러한 것들이 좀 기성세대에게 좀 많이 와닿았으면 좋겠고요. 좀 제가 생각하는 리더라는 것은 좀 개인이 가진 지식과 능력 뭐 이런 것들로 어떤 힘의 이런 논리에서 소수들을 대변하고 이런 자가 아니고, 또는 뭐 도시를 변화로만 생각하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자가 아니고, 이 안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맡으면서 그 부여받은 힘을 좀 공감과 소통으로서 주민과 뭐 예를 들면은 광역 의원이나 아니면은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시민이 될 수 있겠죠.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을 상대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좀 공감과 소통으로서 좀 서로 교류하고 의견도 나누고 대화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잘 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항상 어떤 것을 표출하고 또는 어필하는 거에 되게 급급한데, 그러기보다는 20, 30대들이 원하는 거는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해소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든지 어떤 아무리 훌륭한 좋은 리더일지라도 시민들이나 국민들이랑 화합하거나 공감을 못 갖고 소통이 안 되면은 좋은 리더나 좋은 정치인이 절대 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저도 지금 현직에 있다 보니까 좀 회기와 열정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늘 좀 낮은 자세로 배우고 또 실천하고 노력하면서 앞으로 20대 대통령 이재명 후보님과 함께 대한민국 행정수도 세종특별자치시를 완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7년차 민주당원이자 7살 딸을 둔 김효숙이라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MZ세대의 끝자락인 나이고요. 그리고 세종시를 고향으로 두고 있습니다. 저는 현실 정치 속으로만 들어가 보지 않았지, 그동안 뭐 기자 생활이라든가 공무원, 의원 비서 등 그 정치 언저리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제가 20, 30대를 보낸 그 열정과 도전 속에서 제가 잘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한 게 바로 이 길인데요. 하지만 좀 현실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지금 세종 지역만 놓고 보면은 현재 세종시 의원은 비례대표 포함해서 18명인데요. 이 중 만 45세 미만인 청년은 5명. 하지만 여기 중에서는 여성은 없습니다. 여성이자 청년인 그 정치인은 전무한다는 것인데요. 출산과 육아, 그 어느 직업보다 두터운 유리 천장 때문에 청년이자 여성 정치인을 양성하는 데 좀 어려움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을 경험해본 제 또래의 여성 정치인들이 그 정치에 도전을 하고 또 부딪혀보는 것은 저는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들이 함께 저출산 극복과 관련한 그 공감하는 정책을 만들 수 있고, 또한 경력 단절 여성에게는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 보면은 저는 또 그 정치는 단순히 그 시민들을 위한 봉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익을 위한 그런 가치를 실현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 시민들을 대신해서 그 세종시가 행정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적재적소의 재원이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일들을 4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이 바로 정치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결국 임기는 뭐 4년 만에 종료가 되겠죠. 저는 그동안 선배님들이 피땀 눈물로 만드신 그 토대 속에서 새로운 정치 대전환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 생활 정치로, 그리고 그 청년만의 그 번뜩 있는 아이디어와 끊임없는 도전 정신으로 단지 단어만 그치지 않는 그런 진정한 청년 정치인이 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실질적 행정수도에서 시민주권회의 건설교통위원, 세종도시교통사 시민참여위원회 청년대표, 한국교통연구원 국토교통 빅데이터 자문위원, 그리고 대통령 세종집무실 청소년 대표로서 정책을 제안 자문하고 73만 명의 국민께서 공문하신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며 청년의 시각으로 세상을 기록하는 22살 세종청년 김경산입니다. 저는 지난해 따스한 봄 우리 당에 입당해 현재는 세종시당 대학생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전국대학생위원회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입당하게 된 계기는 우리 사회의 역동적인 변화, 즉 대한민국의 대전환과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꿈꾸는 우리 당의 가치관이 저와 맞아 정당인으로서 청년의 시각이 담긴 정책으로 이바지하고자 우리 당에 입당했습니다. 저는 정치란
미래를 실현하는 원동력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22년 넘게 한부모 자녀로서 자라왔습니다. 집안 사정이 어려워 태어난 직후부터 10년간 부산의 달동네에서 달빛을 보며 살고 친척분들이 계시는 세종시로 이사 와서 12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종시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사를 수차례 다니며 가끔은 밥을 편의점 도시락으로 복식카드로 먹었습니다. 누군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을 물으신다면 저희 어머니라고 당당히 말합니다. 어려운 사정 속에서 저를 올곧은 사람으로 키우시기 위해 부족함 없이 보살펴 주셨습니다. 지금도 어머니만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어머니를 닮아서인가 저는 늘 도전하는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저의 좌우명은 도전하지 않는 자 기회는 없다입니다. 말 그대로 도전하지 않고 현재에 머무르기보다는 더 나은 미래를 그리며 미래를 직접 만드는 것을 추구하기에 좌우명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현재는 73만 명 국민께서 방문하신 블로그도 어떤 것에 도전하기 위해 2019년에 개설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중이고 대학교도 국가 인재를 양성하는 한국장학재단의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생으로 선정돼 제가 이루고 싶은 바를 이루기 위해 자격증을 취득하며 열심히 달려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님의 삶이 저와 많이 닮았습니다. 후보님께서는 낮에는 노동을 하시고 밤에는 공부 생활을 병행하시며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에 임하신 결과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재임하시며 공약 이행률 90%대의 경이로운 수치를 말뿐만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후보님의 연설에서 인상 깊게 느낀 부분은 대통령 후보 출마 선언에 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국민의 피와 땀으로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의 삶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이 되어버린 청년 세대의 절망이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국민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안전해졌는가?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인가? 라는 국민의 질문에 정치는 답해야 합니다. 라고 하시며 출마를 선언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당에 제안하고 싶은 정책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청년 정치인의 입문을 조금 더 활성화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 얼마 전에 저희 당의 정치 교육을 듣고 싶었는데 10만 원에서 30만 원에 달하는 대학생으로서는 높은 금액의 교육비가 부담이 돼서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제안하고 싶은 정책은 소통의 강화입니다. 제가 제 주변의 친구들에게 우리 민주당에 대해 많이 여쭤보면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계시고 그리고 전화로 설명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청년분들이 많이 있다고 저한테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정책은 SNS 소통 강화입니다. 이번 대선도 코로나 국면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온라인 소통 강화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22살 세종청년 저 김강사는 후보님과 같은 마음으로 청년의 시각으로 세상을 기록하며 청년의 시각이 청년 정책에 반영되는 청년이 단순 객체가 되지 않고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간절함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래 이재명 김강산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세종시당 대학생위원회 위원 전영기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세종 청년에 있어서 정치라는 것은 정치공학에서 벗어나서 이제 단순히 시민과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렵게 정치공학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닌 현실적으로 다가가서 현실의 삶에 대해서 느낄 수 있도록 서로에게 살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하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대들은 많이 지쳐있고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정치를
그런 생각을 저희는 정치를 통해서 낙관적으로 바꾸는 것이 저희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는 결국은 혼자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계신 분들이 함께 해주셔야, 그리고 세종 시민이 함께 해주셔야,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다 같이 함께 해주는 것이 바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제가 감명 깊게 본 영화 대사인데, 내가 국가를 사랑한 만큼 국가도 저를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은 내가 국가에 헌신한 만큼 국가도 나에게 그만큼 책임에 대한 대가를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냥 20대로서 너네는 청년이니까 국가를 위해서 봉사해가 아니라 나에 대해서 이만큼 희생을 해줬으니까 더 나에게 줄 그런 의무가 있다라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모두가 함께하고 서로가 행복해지고 내가 준 만큼 다시 돌려받는 그런 것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조상호입니다. 사실 오늘 응원단으로 참석했는데 2분 동안 발언하라 그러셔서 발언하겠습니다. 정치를 뭐라고 규정하냐 여러 시각이 있는데 제가 이해하고 배운 바로는 그 시대 당대의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는 것을 정치라고 보는 시각이 있어요. 정치는 그 사회의 어렵고 힘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최종적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국 사회가 이제 국가 예산이 607조 원입니다. 돈은 충분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난 100년 동안 돈을 제대로 써본 적이 없어서 사람한테 쓰는 거를 되게 두려워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청년에게 정치란 뭐냐 그러면 청년의 일자리, 교육,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청년 입장에서는 저는 정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돈은 있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기존에 우리가 집행했던 방식, 경제적 합리성, 형평성, 객관성 이런 공무원들이 정해준 가이드라인대로 일을 추진하면 해결 안 되는 게 지금 한국 사회입니다. 정치가 사회 모순을 해결하는 방식은 요구하고 연대하고 쟁취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우리 박용진 의원님께서 오랜 세월 정치를 하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20대, 30대 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요구를 분명히 하고 그 요구에 공감하는 최대 다수를 만들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정당을 압박해서 아니면 사회를 압박해서 그 청년들의 요구가 합리성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게 저는 청년 정치인이 하실 일이고 청년 정치라고 생각하는데 아쉽지만 제가 이제 청년이 아니라서 아까 말씀드린 요구하고 연대하고 쟁취하는 것 중에서 연대는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 부장님 말씀대로 사실 응원하러 왔는데 또 얘기를 하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세종시에서 실질적으로 먼저 우리 박용진 의원님 너무 감사드려요. 우리 세종시가 정말 전국의 제일 젊은 도시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지금 이 자리에서도 정말 큰 거 하나 좀 이렇게 얻어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감사드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세종시는 그 시민주권 세종특별자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 2년 동안을 1기로 했고 지금 2기 시작돼서 이제 2기가 반이 지났는데 청년들이 거의 이제 11개 분과가 있어요. 그 회의에 11개 분과가 있고 한 분과에 20에서 25명 가까이 있는데 거기에 청년들이 2~3명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정책기획분과를 이제 분과위원장 하면서 전체적인 기획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회의를 하다 보면 이제 다들 이제 어른들 다 말씀하시고 다 하시는데 이 청년들은 발표를 안 해요. 그래서 저는 꼭 이제 끝날 때쯤에는 이렇게 얘기를 좀 들어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여기서 제가 제일 큰
누님이고 형님이고 이럴 것 같고 우리 김강산 그 부위원장이 제일 막내인데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성세대들하고 이렇게 하는 얘기하고 본인들하고의 얘기가 안 맞으니까 아예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강사님 먼저 우리 그 토론회 세미나 할 때 제가 이제 패널로 한번 이제 앉혀봤어요. 그때 21살이었었고 이제 제일 젊은 이제 시작이 시민주권위원회 그 위원이었었고 근데 너무 잘했어요. 너무 발표도 잘하고 처음 했죠 그때. 처음 태어나서 처음 했는데 패널로 했었는데 너무 잘했어요. 근데 다른 그 이제 청년들이 이게 발표도 좀 그렇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올해 22년도에는 청년 분과를 따로 만들었어요. 청년들끼리 한번 그 의견을 좀 이렇게 해보자 해가지고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 되냐면 어려서부터 정치하고도 가깝게 지내게 할 수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정치에 관련된 어떤 좀 뭐 교과서가 있든 뭐가 있든 이런 게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청년이 딱 됐을 때 이 대한민국의 정치에 대해서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그 기성세대들의 그 어른들하고의 이 대화법이라든지 이 소통하는 법을 좀 더 가깝게 좀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민주당의 미래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세종의 미래다 해서 정말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아쉬운 생각도 들고 기회를 좀 많이 주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소통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갈까.